안녕하세요. TV 아침밥의 아열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들어는 봤지만 누군지 모르는 인물 열전 첫 번째 편 체게바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저씨 많이 보셨죠? 정말 많은 제품들에 프린팅되어 있는 이 사람. 대부분 이 사람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에르네스토 라파엘 게바라 데 라 세르나 라는 사람인데요. 우리에게는 체게바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체게바라는 별명입니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여러 제품에 얼굴을 새긴 걸까요? 잘생긴 것을 보니 배우 같기도 하고, 지금부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옛날 사람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유명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원래 직업은 의사였는데요. 부유한 삶을 살며 친구와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던 도중 엄청난 빈부격차와 미국의 노동력 착취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직접 느낀 체는 자본주의의 신물을 느끼고 경멸을 하게 되죠. 그는 반자본주의, 반미국을 외치며 공산주의자가 되는데요. 의사에다가 명문 가문 출신인 흔히 말하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체게바라는 자신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사회에 혁명을 일으킬 생각을 하게 되죠. 그의 혁명가 삶은 피델 카스트로라는 쿠바 사람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쿠바는 미국에게 사탕수수를 공급하는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미국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존이라기보다 미국의 자본주의 안에 있는 경제적 속국이었습니다. 이는 바티스타라고 하는 친미 독재자가 나라를 거의 미국에다가 갖다 바쳤기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살면 모르겠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져갔고 정치인들은 서로의 배만 불리느라 서민들의 경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를 몰아내려고 했던 인물이 피델 카스트로였고,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피델은 멕시코에서 혁명가들을 모았고 이때 체게바라를 만나게 되죠. 피델은 체게바라를 군의관으로 임명했고 총술과 무기 다루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82명의 혁명의 불꽃이 피델의 지휘 아래 모였고 이들은 그랜마호라는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쿠바로 향합니다. 하지만 많은 선원들이 배 경험이 없었고 배멀미와 강한 해류에 힘들어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는 난파하게 되었고, 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쿠바의 바티스타 정권은 상륙한 피델 일행에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82명 중 카스트로 형제와 체를 포함한 17명만이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전부 죽었습니다. 17명의 혁명군은 쿠바 남단에 위치한 시에라 산맥을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은 주로 소작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피델은 변호사 출신답게 말빨이 좋았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자신들을 돕게 합니다. 이렇게 17명으로 시작한 혁명군은 근처 병영을 습격하는 등 소규모 게릴라 작전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바티스타 정권의 눈엣 가시로 자리 잡게 됩니다. 대규모의 정부군이 이들을 토벌하려고 파견되었지만 혁명군은 정글에서 요리조리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라디오를 통해 언론 플레이를 펼쳤고 조만간 바티스타 정권이 물러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가슴에 불꽃을 품은 많은 쿠바의 젊은이들이 카스트로 형제와 체의 밑으로 모였고 그 인원이 18개월 사이에 800명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18개월의 길고 긴 정글의 삶을 끝내고 혁명군은 쿠바의 제2의 수도 산타클라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쿠바에 상륙한 지 2년 만에 수도 아바나를 탈환하고 쿠바의 독재자인 바티스타를 몰아냅니다. 이후 체는 쿠바 국립은행 총재, 쿠바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실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치나 실무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의 일은 매우 서툴렀다고 합니다. 또 그는 총살 집행인의 역할도 겸임했는데 수천 명의 반대파들을 숙청하면서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꿈꾸는 이상은 이게 끝이 아니었으니 전 세계의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고자 한 그는 여러 나라의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또 여정을 나섰고 아프리카의 콩고, 남미의 볼리비아의 혁명을 주도했으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1967년 10월 9일 볼리비아에서 정부군에게 잡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의 삶을 정리해보면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쿠바의 공산주의 혁명을 이끌었고 정치가로는 실패한 면이 더 많았고 혁명과 이상을 위해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러다 결국 볼리비아라는 낯선 땅에서 쫓기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딱히 지금까지 인기가 있을 이유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의 체게바라를 본다면 그가 아직까지 왜 혁명의 아이콘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잘생겼습니다. 만약 체게바라가 못생겼다면 지금과 같이 여러 굿즈에 프린팅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외모는 이제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철학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부자이고 의사라는 직업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순수한 이상주의자였던 그는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만들어지길 원했습니다. 쿠바 혁명이 성공하고 그 주인공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거나 더 많은 부를 갖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때 실제 이 혁명의 1등 공신이었던 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체는 오히려 상업주의와 돈을 매우 경멸했기 때문인데요. 아내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도 금했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리더로서의 자질입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말로써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이끌었다면 체게바라는 직접 몸으로 나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였는데 체게바라는 언제나 가슴을 펴고 총을 들고 게릴라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군의관으로 처음 피델의 팀에 들어간 체는 많은 전공을 올려 결국은 사령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쿠바의 수도 아바나로 진격할 때 혁명군을 이끕니다. 게릴라 전술도 뛰어났지만 본업은 의사였던지라 많은 군인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게릴라 중에도 체는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체게바라를 스승처럼 따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수많은 명언들입니다. 혁명은 다 익어 저절로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것이 삶의 목표라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등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명언들을 체게바라가 남겼습니다. 물론 이 말들을 체게바라가 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처럼 어울리니까 이렇게 전승되고 있겠죠. 예를 들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다. 헐크.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할 법하니까 그랬다고 했을 겁니다. 수천의 사람을 죽이고 실제 쿠바를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체제인 공산주의 국가로 확립시켰고 한편에서는 또 다른 독재자, 악마라고 불렸지만 인간으로서의 에르네스토 라파엘 게바라 데 라 세르나는 감히 우리가 손가락질할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산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은 없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사내였죠. 그 생각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했을지라도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맞고 틀린 것은 없으니까요. 확실한 것은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투쟁가이자 혁명가였다는 것입니다. 진또배기 공산주의자, 진정한 유토피아를 원했던 남자. 어쩌면 마오쩌둥, 스탈린, 김정일, 피델 카스트로 등 수많은 공산주의 지도자 가운데 아직까지도 사람들 마음에 살아 숨쉬는 인물이 체게바라가 유일한 이유는 이런 순수한 이상을 꿈꾸고 실천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의 교훈은 그의 정신, 밀고 나가는 행동력, 리더로서의 카리스마 이런 것을 배우자입니다. 언제나 든든하고 재밌는 지식 한 그릇씩 준비해 놓을게요. 언제든지 채우고 가세요. 저는 아침을 열어주는 남자 아열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